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한 주도 생각보다 금방 또 지나갔고 저희들의 목표이자 희망이자 소원인 축구토토 승무패 1등을 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도 나름 또 짬짬이 시간 내셔서 많이들 분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경기 영상을 보고 패턴이나 뭐 배당 같은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서 열심히 축구토토 승무패 19회차 최종 픽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 이외에도 아까 커뮤니티에 공지를 드렸듯이 1등 적중 이력을 가지고 계신 멤버십 회원 곰돌이 푸우님의 최종 픽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축구토토 승무패 방송을 하고 있지만 틀리더라도 픽을 좀 과감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곰돌이 푸우님의 최종 픽과 함께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분들께서 들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서 어떤 픽을 선택을 할지 판단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곰돌이 푸우님께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뭐 하나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회차 이렇게 기획을 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저한테는 뭐 쌍욕을 날리시더라도 푸우님께는 좀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중에는 제가 컵 경기들이 많아서 이무 깍두기 주세요. 멤버십 전용 프로토 콘텐츠 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주말 축구 경기들 즉 프로토 31회차 대상 축구 경기들로 이무 깍두기 주세요 콘텐츠 진행 예정이니까 멤버십 분들께서는 토요일에 커뮤니티 게시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무가 깍두기를 아주 맛있게 먹여줬던 것처럼 커뮤니티에 제가 생각하는 무승부 경기들 4경기에서 5경기 정도 추려서 투표를 또 진행을 할 거고 그중에 최종적으로 제가 선택한 이무 경기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무승부 예상 경기 5경기 중에서 4경기가 실제로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무 구매한 경기 100% 적중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이무 그대로 구매하시기보다는 나름대로 제가 추린 무승부 예상 경기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골라가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19회차 최종 픽 말씀드려 보기 전에 좋아요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토트넘 대 브라이턴. 자, 이 경기는 누가 봐도 토트넘의 승리로 보이는 경기죠. 최근 토트넘의 기세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토트넘 승투표율에 지금 88%가 몰리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브라이턴이 홈보다 원정 성적이 더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더럽게 못하다가 아스널 원정 가서 뜬금포로 1대2 승리를 했죠. 노리치를 상대로 홈에서 31개의 슈팅과 페널티킥을 차게 해줘도 골을 못 넣는 새끼들이 갑자기 아스날 원정 가서 승리를 했다라고 볼 때 골 결정력이 그나마 좀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이고 골을 넣은 선수들 역시 트로사르나 음웨프 선수 같은 좀 골을 넣어줘야 되는 선수들이 넣어줬다라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난 토트넘과의 홈 경기에서 토트넘과 슈팅 숫자는 거의 비슷했죠. 브라이턴이 15개를 때리고 토트넘이 18개를 때렸는데 유효 슈팅이 브라이턴이 0개, 토트넘은 8개였고 결과는 토트넘의 0대2 승리였죠. 브라이턴은 뭐 그냥 공이 왔다 하면 그냥 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무데나 찼다는 건데 아스날전에서는 슈팅 8개뿐이었지만 유효 슈팅 3개에 골이 2골이 터졌다. 이렇게 볼 때 솔직히 토트넘이 지금 클루 시입스키 발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클루 시입스키랑 손흥민, 케인, 뭐 콘테도 코로나 걸렸는데 경기장 나온다고 하고 뭐 컨디션 굉장히 좋죠. 그리고 챔스에 가려면 현재 사스날이 5위에서 승점 3점 차로 토트넘을 바짝 뒤쫓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질 거란 생각은 사실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브라이턴의 원정 경기력이 좋다는 점과 현재 토트넘이 리그 4연승으로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을 볼 때 무승부로 부러질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토트넘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곰돌이 푸우님께서는 토트넘의 수비수 맷 도어티 선수의 부상이 있긴 하지만 대체 자원이 있고 토트넘의 수비가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란 말이 있듯이 홈빨과 최근 토트넘 공격진들의 컨디션을 생각해 볼 때 토트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3번 경기 맨유 대 노리치. 자, 바로 세기의 대결.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19회차 가장 큰 빅매치 경기입니다. 바로 맹구 새끼들과 노리치의 경기죠. 많은 분들이 저의 최종 픽을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배팅맨 이 새끼가 맨유 승 선택을 할지 안 할지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맨유 승을 찍으면 자꾸 이변이 뜨니까 제가 이번에 맨유 승 찍으면 다른 거 찍으려고 대기 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이 경기 다시 한번 맨유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승을 선택을 했는데 웃음이 자꾸 나오네요. 자, 지금 막, 내가 맨유 승 찍으려고 했는데, 이 새끼 맨유 승 찍었네. 바꿔야 되나? 이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우선 이 경기, 지난 노리치와의 맞대결 경기를 생각을 해볼 때, 그때 맹구 새끼들이 0대1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페널티킥이 아니었으면 충분히 질 뻔했던 경기다. 대회 아니었으면 질 뻔했던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침 노리치가 오랜만에 지난 번니와의 경기에서 테무 푸키와 리스멜루 선수가 골을 터뜨리면서 2대 0으로 승리를 해서 노리치가 기세도 탔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무조건 노리치가 한번 일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경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서 맨유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새끼 맨유 2변 찍을 것처럼 하더니 왜 맨유 승이래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많이 안 보신 분들인 것 같은데 지난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 분석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토트넘이 이길 것 같아서 맨유의 승을 찍는다고 했을 때 맨유 승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회차에 맨유가 에버튼 상대로 무조건 승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버튼이 승리를 했죠. 결과적으로 맹구 이 새끼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새끼들이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저는 이 경기 맨유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맨유에 대해서 경기력적으로 뭐 사실 이렇고 저렇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귀에 쏙쏙 박히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분석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말씀을 드렸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 경기 곰돌이 푸우님께서는 이 경기도 사실 승리를 하지 못하면 맨유는 감독 교체 및 선수단 리빌딩전까지 지우개 찬스를 쓰신다고 합니다. 선수 간의 불화, 팬 폭행, 전 여친 성폭행, 챔스 탈락, 챔스 진출권 순위 무산, 뭐 조용할 날이 없는 맨유지만 22 노리치 상대로도 승리하지 못한다는 건 상상이 안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맨유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5번 경기 와포드 대 브랜드퍼. 자, 이 경기는 누가 봐도 브랜드퍼의 승리를 예상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최근에 에릭센 선수와 은베우모, 이반 토네이 뭐 공격력이 굉장히 살아난 브랜드퍼이고 첼시를 1대 4로 이기고 웨스트햄을 2대 0으로 이기면서 굉장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팀은 홈에서 9경기 연패를 하고 있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 와포드죠. 더군다나 최근 골 감각이 좋았던 에르난데스 선수도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경기는 그냥 답이 나온 경기처럼 보여지죠. 저도 당연히 브랜드퍼의 승은 가져갈 거예요. 하지만 와포드와 브랜드퍼 같이 2부 리그에서 상위권 경쟁을 하던 사이가 1부 리그에서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와포드가 이번 시즌 홈에서 무승부가 한 번밖에 없었던 점을 볼 때 뭐 아니면 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와포드의 승과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곰돌이 푸우님께서는 브랜드포드가 원정에서 3연승까지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무승부를 바쳐서 와포드의 무와 패 투픽으로 가고 싶었지만 에릭센 선수를 믿고 브랜드포드의 단통 패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6번 경기 알라베스 대 라요. 자, 이 경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대 쓰레기. 쓰레기 대 쓰레기의 기본 결과는 뭐다? 그렇죠. 무승부입니다. 알라베스 믿고 싶지도 않고 원정 라요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원정 라요 주전 수비자원인 프란 가르시아 선수, 사벨지치 선수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팔카오 선수는 뭐 언제까지 부상인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인 경기력은 그래도 라요가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전자원의 결장과 원정 라요라는 점에서 저는 알라베스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한 경기입니다. 곰돌이 푸님께서는 역시나 쓰레기 대 쓰레기, 역시 제 구독자다우신 멘트를 써주시면서 쓰레기 대 쓰레기는 무승부지만 라요가 현재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3연속 무승부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알라베스의 승과 패 투픽으로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경기는 사실 적중을 한다고 해도 운빨로 맞추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7번 경기 발렌시아 대 오사수나. 자, 우선 발렌시아가 홈에서는 확실히 원정보다는 좋은 수비력을 갖추고 있고 마무리만 잘 나와준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시 고메즈 선수의 부상 여파는 아쉽긴 하지만 곤잘로 게데스, 휴고 드로, 중원의 솔레르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을 볼 때 발렌시아가 홈일 때 오사수나를 상대로 2점 이상의 골 격차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계속 해오다가 가장 최근 발렌시아와의 홈 경기에서 오사수나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었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연이어 홈에서 오사수나를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원정에서 개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발렌시아가 무려 1대4로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홈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발렌시아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곰돌이 푸우님께서는 발렌시아가 약간 우위인 것은 맞지만 워낙 무승부가 많은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발렌시아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9번 경기 그라나다 대 레반테. 자, 일단 이 경기 그라나다 당연히 홈발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레반테가 승점 22점으로 리그 19위인 상황인데 이 경기 다음 일정들을 쭉 보면 세비야, 발렌시아, 소시에다, 레알 마드리드, 알라베스, 라요입니다. 그러면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는 현재 기준 최소 7점은 따야 되는 상황이고 딸 수 있을 만한 팀으로 보여지는 게 그나마 이번 경기인 그라나다 그리고 알라베스, 라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레반테 입장에서는 이 경기 목숨 걸고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격 자원의 로저 마르티나 데프르토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지만 호세 모랄레스나 다니 고메즈 선수가 해결해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라나다도 사실상 강등권 바로 위쪽 16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도 사실 급한 상황이다. 얘들도 잡을 새끼들은 잡아줘야 된다라고 봤을 때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무승부만 하더라도 엿되는 경기다. 한마디로 승패가 갈리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그라나다의 승과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곰돌이 푸우님께서도 이 경기 무승부보다는 확실히 승패로 갈릴 것으로 예상하는 경기로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하셨네요. 자, 11번 경기 웨스트햄 대 번리. 자, 일단 웨스트햄이 번리와의 상대 전적을 보면 4승 2무 4패로 굉장히 대등한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번리가 승리했을 당시를 보면 번리의 대갈박 시절이다. 한마디로 수비에 버스 세워놓고 대가리 타겟팅 공격만 할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번리는 제가 볼 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수비 라인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면서 뒷공간 노출이 좀 많아졌고 이러다 보니 지난 노리치와의 경기에서도 개처벌렸죠. 이렇게 볼 때 웨스트햄이 번리를 요리하기에 더 좋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주중에 리옹과의 원정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보엔, 라이스, 크레이그 도슨 선수가 골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기세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맞대결 전적상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볼 때 이번 경기 홈에서 웨스트햄이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웨스트햄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곰돌이 푸우님께서도 체력적인 문제가 웨스트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번니가 보여줬던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의 무기력한 모습을 볼 때 웨스트햄이 로테이션을 돌려도 꾸역승은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웨스트햄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12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에스파뇰.
자, 우선 AT 마드리드는 챔스에서 탈락을 하면서 리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5위인 베티스가 승점 1점 차로 뒤를 바짝 쫓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리그 경기를 하는데 마요르카한테 털리고 이런 개 비용신 짓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홈에서 수비가 견고해지면서 공격력이 좋아지는 AT 마드리드, 상대로 원정만 갔다 하면 실점이 늘어나는 에스파뇰이 이변을 일으킬 거란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에스파뇰이 지난 셀타비고와의 경기에서 우레이 선수가 한 골을 넣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광경을 보고 말았는데, 이런 광경은 에스파뇰 홈일 때만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정에 가면 라울 데 토마스도 삐리해지는 에스파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의 주전자원들의 특별한 결장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T 마드리드가 체력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꾸역승 이상은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AT 마드리드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곰돌이 푸우님도 동일한 생각으로 AT 마드리드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13번 경기 빌바오 대 셀타비고. 자, 빌바오가 맞대결 전적에서 셀타비고에 비해 근소하게나마 우위를 점하고 있고 공격 자원들의 폼이 빌바오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빌바오가 더 좋아 보입니다. 원정에서 골을 더럽게 못 넣는 셀타비고이기도 하고 셀타비고의 공격수인 스파스, 그리고 골 결정력에서 산티를 보여주고 있는 산티미나, 주전 공격 자원들의 최근 골이 졸라 안 터진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홈에서 충분히 빌바오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솔직히 저는 셀타비고가 지난 에스파뇰 원정에서 우레이한테 골 먹혀서 지는 걸 보고 이 새끼들 원정은 무조건 걸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경기지만 저는 빌바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곰돌이 푸우님께서도 양 팀 다 믿을만하지 못하지만 한 팀을 선택한다면 빌바오의 윌리엄스와 라울 가르시아를 믿고 홈팀의 응원발까지 곁들여서 빌바오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셔서 빌바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하셨네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9회차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한 저의 최종 픽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 안 드린 나머지 5경기는 멤버십 추가 최종 픽 영상으로 바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하셨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적중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